오늘 밤 제 침대를 쓰세요. 그 자식 밑에서 우는 것보단 제 품에서 떠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58 박동훈입니다. 지금 이 허름한 빌라 사람들은 저를 그저 할 일 없는 백수건달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낡은 등산복이나 입고 편의점 소주나 사나르니 그럴만도 하죠. 특히 바로 옆집 302호에 사는 젊은 놈은 저를 볼 때마다 돈 없는 늙은이라며 침을 뱉더군요. 하지만 놈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이 깔보는 이 늙은이가 사실은 놈이 살고 있는 이 건물과 동네 전체를 소유한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놈이 밤마다 짐승처럼 다루는 그 아름다운 여자가 지금 제 품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일주일 전 그 여자가 302호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빌라는 지은 지 30년이 넘어 방음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옆집에서 재채기를 하면 제 집에서 휴지를 뽑아줘야 할 판이니까요. 처음엔 그저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부터 들려온 소리는 달콤한 신혼의 미러가 아니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자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둔탁한 타격음이 제 안방까지 생중계되었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 남자의 거친 욕설, 그리고 여자의 애원하는 울음소리. 저는 잠자리에 누워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를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꺼려져 참았습니다. 그저 요즘 젊은 것들이란 하고 혀를 차며 귀마개를 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 소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놈은 악마였습니다. 여자가 돈을 구해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혹은 밥맛이 없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밤마다 여자를 짐승처럼 다루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묘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분노, 연민, 그리고 인정하기 싫지만 아주 은밀한 호기심. 저렇게 맞으면서도 도망치지 못하는 여자, 저렇게 울면서도 밤이 되면 남자의 요구를 받아주는 여자.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저런 지옥을 견디고 있는 걸까? 58 먹은 남자의 말라비틀어진 가슴 속에 끈적하고 불경스러운 상상력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처음 마주친 건 3일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소주를 사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서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였습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얇은 티셔츠 위로 드러난 가녀린 어깨, 그리고 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풀어 멍 자국들. 그녀는 구석에 처박히듯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눅눅한 비냄새와 함께 그녀에게서 나는 묘한 살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는 짐짓 모른 척하며 층수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그녀가 흠칫하며 고개를 들더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젊고 그리고 위험할 정도로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창백한 피부에 커다란 눈망울, 터진 입술, 처연하다 못해 퇴폐적이기까지 한 그 모습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수컷의 본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제 낡은 등산복 차림을 보고는 안심한 듯 아니면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복도 끝 302호 문 앞에 그놈이 서 있었습니다. 문신이 가득한 팔을 드러내고
입에는 담배를 꼬나문 채 바닥에 침을 뱉고 있는 놈. 제법 반반하게 생겼지만 눈빛이 흐리멍덩한 것이 딱 봐도 양아치였습니다. 놈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저와 그녀를 번갈아 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놈 오빠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전화는 왜 안 받아? 그리고 옆집 영감탱이랑 같이 오네? 둘이 뭐 했어? 아니야.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거야. 만나? 이 좁아 터진 데서 만나서 뭐 했는데? 눈빛 교환이라도 했냐? 놈이 다가와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놈은 아랑곳하지 않고 질질 끌고 가더군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놈의 턱주가리를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때 놈이 제 뒤통수에 대고 짓거렸습니다. 어이 301호. 눈 깔고 다니쇼. 나이 처먹고 돈 없어서 이런 데 사는 주제에 남의 여자 훔쳐보지 말고. 냄새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 겁니다. 평생을 회장님 소리 듣며 살아온 제가 저런 조무래기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는 대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놈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저는 소주병을 땄습니다. 깡소주를 들이켜도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곧바로 옆집에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돈 구해오랬지.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몸이라도 팔아서 구해오라고 했잖아. 제발 그만해. 나 너무 힘들어. 무언가 집어 던지는 소리. 여자의 억눌린 비명. 놈의 고함. 오늘따라 강도가 더 심했습니다. 벽이 웅웅 울릴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벽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얇은 벽 하나만 넘으면 내가 저 여자를 구해줄 수 있는데. 아니, 구하는 걸 넘어서 저 건방진 놈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지금 나서면 제 정체가 탄로나는 것은 물론이고 계획했던 재개발 사업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이 구역 쓰레기들을 한 번에 청소하려면 더 결정적인 명분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하고 벽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여자의 몸이 벽에 부딪힌 거겠죠. 그리고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무나 제발. 그 목소리가 제 이성의 끈을 끊어놓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업이고 나발이고 일단 저놈의 팔다리를 분질러 놔야겠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302호 안에서 격렬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놈의 집 초인종을 누르려는 찰나 302호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튀어나왔습니다. 찢어진 블라우스,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피가 맺힌 입술. 그녀는 맨발로 뛰쳐나와 복도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뒤이어 놈이 따라 나왔습니다. 손에는 깨진 소주병 조각이 들려있더군요. 놈은 살기가 등등한 눈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놈 어딜 도망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리 안 와?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러다 복도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절박한 눈빛. 그녀는 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저씨. 놈이 저를 보더니 피식 웃더군요. 뭐야, 영감탱이. 또 알짱거려? 구경 났어? 썩 꺼져. 돼지기 싫으면. 놈이 소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보통의 노인네라면
오줌을 지리며 도망갔겠죠. 하지만 저는 박동훈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맨주먹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남자입니다. 저는 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손 치워. 제 목소리는 낮고 굵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놈이 멈칫하더군요. 낡은 등산복을 입은 노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기세에 눌린 겁니다. 더 이상 그 여자한테 손대면 내 놈 인생 그 깨진 병조각처럼 박살 내줄 테니까. 이 늙은이가 미쳤나?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신고라도 하게 해봐. 경찰 오면 부부싸움이라고 하면 그만이야. 놈이 악을 쓰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녀가 제 바지 끄덩이를 잡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다리에 매달리더군요. 그녀의 체온이 바지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저 좀 숨겨주세요, 제발요. 오늘 잡혀 들어가면 저 진짜 죽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안 겁니다. 이 늙고 초라해 보이는 남자가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것을요. 저는 놈을 차갑게 일별한 뒤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그녀가 휘청이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놈이 욕설을 퍼부으며 다가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라. 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죽어 침입이다. 네, 놈 전과 기록 하나 더 늘리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정가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301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제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등 뒤에서 놈이 문을 발로 차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육중한 철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꺼지고 집 안에는 어둠과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하얀 속살이 드러나 있었지만 그녀는 가릴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신발장 위에 있던 제 고급 실크 가운을 꺼내 그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산 싸구려 옷들 사이에 숨겨두었던 제 진짜 취향이 담긴 물건이었죠. 부드러운 실크 감촉이 닿자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일어나요. 바닥 찹니다. 저는 그녀를 부축해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겉은 허름한 빌라지만 내부는 제가 몰래 들여놓은 최고급 가죽 소파와 페르시아 카펫, 그리고 장식장을 가득 채운 수천만 원짜리 위스키들로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남자가 평범한 백수가 아니라는 걸 직감한 거겠죠. 아저씨 여기가? 질문은 나중에 합시다. 일단 씻어요. 그 꼴로 계속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욕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저를 보다가 다시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녀가 욕실로 들어가고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저는 장식장에서 독한 위스키 한 병을 꺼냈습니다. 잔에 따르지도 않고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병 너머에서는 여전히 놈이 고함을 지르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은 특수 제작된 방탄 도어입니다. 놈이 밤새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욕실에서 낯선 여자가, 그것도 제가 매일 밤 상상했던 그 여자가 샤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제가 준 가운을 입고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나오는 그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비누 냄새가 위스키 향과 섞여 제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듯 옷깃을 여미며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비 때문입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밤마다 들리니까 3억이라고 했나? 그 놈이 쓴 사채비 아가씨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사랑해서 믿어서 그랬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사랑이라. 그깟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아니면 목숨을 구해줍니까? 멍청하군요. 제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움 속에 담긴 묘한 힘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맞아요. 저 멍청해요. 그래서 이렇게 당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 테이블에 놓인 위스키 병을 집어들더니 잔에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 기운이 올라오는지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저씨 아니 선생님. 저 그 집으로 다시 못 돌아가요. 들어가면 저 진짜 죽어요. 그녀가 무릎을 꿇고 제 다리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낡은 트레이닝복 바지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선생님은 다르잖아요. 아까 그 눈빛. 그리고 이 집 평범한 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 좀 구해주세요. 빚 갚아달란 소리 안 할게요. 그냥 오늘 밤만이라도 저 좀 숨겨주세요. 그 자식 손 안 닿는 곳에. 선생님 곁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강한 수컷에게 보호받고 싶어 하는 본능. 저는 그녀의 턱을 잡아 올려 저를 보게 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내 집에 머무는 데가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뭐든 할게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그녀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그리고 저 벽 너머에 있는 쓰레기 같은 놈을 철저하게 짓밟아 주겠다고. 저는 그녀의 허리를 안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입을 맞추며 오늘 밤의 시작을 알리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 밤 제 침대를 쓰세요. 그 자식 밑에서 우는 것보단 제 품에서 떠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떨리는 입술이 제 입술을 찾아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 방 안에는 더 뜨겁고 위험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58, 제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울 위험한 도박의 시작이었습니다. 놈이 휘두른 주먹이 제 뺨을 스치기도 전에 저는 놈의 팔목을 낚아채 그대로 비틀어 버렸습니다. 돈 없는 건 죄가 아니지만 주제 파악 못하고 덤비는 건 죄다. 알겠나, 애송이? 안녕하십니까. 밤새 내리던 폭우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팔을 베고 잠든 그녀의 색색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지난밤의 폭풍우가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58, 다 타버린 줄 알았던 제 심장에 다시 불을 지핀 그녀. 제 품에 안겨 울다 지쳐 잠든 그녀의 젖은 눈매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저는 묘한 정복감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평화를 깨뜨릴 불청객이 문 밖에서 독사처럼 다리를 틀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과 주먹, 그리고 남자의 자존심이 걸린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지난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굶주린 짐승처럼 서로를 원했고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제 몸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과 흉터조차 사랑스럽다는 듯 어루만졌고 저는 그녀의 젊고 탄력 있는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에 취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아버지 같은 보호를 원했고 동시에 남자로서의 강인함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아침 햇살이 거실의 페르시아 카펫 위로 길게 늘어졌을 때 그녀가 부스스한 눈을 떴습니다. 제 헐렁한 흰 셔츠를 걸친 그녀의 모습은 어젯밤의 요부 같던 모습과는 달리 청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벽 하나 너머에 있는 그놈, 전 남자친구의 존재 때문이었겠죠. 선생님, 저 이제 어떡하죠? 그 사람 문 앞에 있을 거예요. 그녀가 커피 잔을 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차려진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를 그녀 앞으로 밀어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먹어요. 든든히 먹어둬야 싸울 힘도 생기는 법입니다. 무서워요. 그 사람 제가 여기 있는 거 알면 죽이려 들 거예요. 빚도 아직 3억이나 남았는데. 3억. 강남 아파트 전셋값도 안 되는 돈 때문에 목숨을 걸 겁니까? 걱정 마요. 내가 해결합니다. 저는 짐짓 여유로운 척 말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3억? 그 돈 때문에 꽃 같은 여자가 짐승 같은 놈에게 유린당하고 살았다니. 제 지갑 속에 꽂힌 블랙카드 한 장이면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해결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놈에게 뼈저린 후회와 공포를 심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제 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저에게 더 완벽하게 종속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제 옷자락을 꽉 쥐고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육중한 철문을 열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에 쪼그려 앉아있던 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놈의 꼴은 가관이었습니다. 밤새 술을 퍼마셨는지 눈은 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옷에서는 쉰내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놈은 저와 제 뒤에 숨은 그녀를 번갈아 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띄었습니다. 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야, 이수진. 너 진짜 이 늙은이 집에서 잤냐? 몸이라도 팔았어? 빚 갚으려고? 놈의 천박한 입에서 나온 말은 쓰레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제 등 뒤에서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저는 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마침부터 개가 짖는군. 302호, 술이 덜 깼으면 들어가서 잠이나 더 자지 그래. 뭐, 깨?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놈이 욕설을 퍼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놈은 덩치가 꽤 컸지만 술과 약에 찌든 몸은 허점투성이었습니다. 놈이 제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저는 가볍게 놈의 손목을 쳐냈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놈의 손이 허공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막, 이거 안 나? 경고했지. 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주거 침입이고 내 사람에게 손 떼는 순간 폭행이라고. 내 사람. 그 단어를 내뱉는 순간 제 등 뒤에 있던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놈은 그 말에 더 뚜껑이 열린 듯 했습니다. 내 사람? 웃기고 자빠졌네. 야, 이수진. 나와. 너 빚 안 갚을 거야? 내가 너희 부모님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줘? 협박. 전형적인 양아치들의 수법이었습니다.
그녀가 흠칫 놀라며 앞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에 약해진 거겠죠. 하지만 제가 제지했습니다. 저는 제 낡은 트레이닝복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아 빠진 가죽 지갑이었지만 그 안에는 빳빳한 수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1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꺼내 놈의 얼굴을 향해 흩뿌렸습니다. 팔랑거리는 종이 조각들이 놈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놈은 당황해서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거면 오늘치 이자는 되겠지. 주어. 뭐야 이거? 싫으면 말고. 대신 앞으로 이 여자한테 한 번만 더 손대거나 부모님 협박하면 그땐 돈으로 안 끝난다. 내 놈이 살고 있는 그 302호 전세 보증금부터 압류 들어갈 테니까. 놈은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낡은 등산복을 입은 노인네가 500만 원을 껌값처럼 던지는 모습에 인지부조화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놈은 곧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허겁지겁 줍더군요. 그 모습이 참으로 처량하고 역겨웠습니다. 시발. 두고 봐. 이걸로 퉁칠 생각 마. 원금 3억 다 갚을 때까지 넌 내 노예야. 알았어? 놈은 수표를 주머니에 구겨 넣으며 그녀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놈의 기세는 아까보다 훨씬 꺾여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는 딱 그 정도 그릇인 놈이었으니까요. 놈이 씩씩거리며 302호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바닥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웠겠죠. 전 남자친구라는 놈이 고작 돈 몇 푼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개 들어요.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만입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선생님까지 이런 꼴 당하시고 돈은 제가 꼭 갚을게요. 안 갚아요. 대신 돈 말고 다른 걸로.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제 눈을 맞췄습니다. 나한테서 도망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게 이자입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계약이 아님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소유와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놈의 폭력보다는 제 지배가 훨씬 달콤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비겐 뒤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우리의 앞날은 여전히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놈은 500만 원을 받고 잠시 물러났지만 곧 더 큰 돈을 요구하며 달려들 겁니다. 3억이라는 빚은 놈에게 있어 그녀를 올가매는 쇠사슬이자 놈의 유일한 생명줄이니까요. 그녀를 근처 카페에 데려다 앉혔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처리할 일이 좀 있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위험해요. 그 사람 또 올지도 몰라요. 걱정 마요. 똥파리가 꼬이면 파리채를 가져와야지 않겠습니까? 아주 크고 강력한 파리채를.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석진 골목으로 들어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업무용으로 쓰는 이지 폴더폰이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실장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박 실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서민 빌라, 재개발 구역 비지구 302호 세입자. 신상 털어봐. 302호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어떤 양아치 놈이 내 구역에서 설치고 다니는군. 빚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채권자가 누군지,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싹 다 조사해.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페 창가에 앉아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놈이 가지고 있는 3억 채권. 우리가 매입한다. 네. 채권 매입 말씀이십니까? 직접 나서시게요? 그래. 내가 그놈의 빚쟁이가 되어주지. 놈이 그 여자한테 했던 짓 똑같이, 아니 몇 배로 갚아줄 생각이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누구십니까? 박 실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글쎄다. 주워온 고양이쯤 되려나. 아주 예쁘고 상처 많은 고양이. 전화를 끊고 폴더폰을 닫았습니다. 탁 하는 경쾌한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이제 판은 커졌습니다. 단순한 치정 싸움이 아닙니다. 이 구역의 주인인 저와 제 땅에 기생하는 버러지 같은 놈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다시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 버리고 가신 줄 알았어요. 내가 버리기 전까진 절대 안 버립니다. 가죠. 놈이 없는 틈에 짐부터 챙겨야지. 네. 302호로 다시 들어가라고요? 많이. 이사갈 준비하라는 겁니다. 내 집으로. 이제 301호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거. 그것은 놈에게 들키면 죽음이나 다름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제 그림자는 짙고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놈은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이 건드린 늙은이가 사실은 자신을 통째로 집어삼킬 괴물이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저는 그녀와 함께 302호에 들어가 그녀의 짐을 뺐습니다. 놈은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더군요. 놈이 코를 골며 자는 동안 우리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마치 야반도주를 하는 연인들처럼 심장이 터질 듯 쫄깃했죠.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나올 때 저는 놈의 신발장에 꽂혀 있던 놈의 명품 구두 한 짝을 밟아 뭉개버렸습니다. 소소한 복수였지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01호, 제 집으로 짐을 옮긴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지내도 돼요? 방 하나 비워뒀으니 거기 쓰면 됩니다. 대신 밤에는 문 잠그지 마요. 네, 내가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진 말에 그녀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어둘게요. 언제든지요. 그 대답, 그것은 저에게 2차전을 허락하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밤은 어젯밤보다 더 뜨겁고 더 깊은 밤이 될 것 같군요. 하지만 행복에 젖어 있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놈이 잠에서 깼는지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으니까요. 이수진 어딨어? 짐 다 어디 갔어? 301호 나와. 쾅쾅쾅. 제 집 현관문이 부서져라 울렸습니다. 그녀가 다시 공포에 질려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들리죠? 저 발악하는 소리. 즐겨요. 머지않아 저 목소리가 비명으로 바뀔 테니까. 저는 그녀를 안고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위스키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문 밖의 소음은 저에게 있어
승리를 예고하는 팡파르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제 놈의 목줄을 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 셔츠 단추를 풀며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벽 너머에 있는 그놈이 들을까봐 겁난다고요? 소리내요. 들으라고. 그게 더 짜릿하니까. 밖에서는 여전히 짐승의 울부짖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놈은 제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며 악을 쓰고 있습니다. 이수진 나오라고, 죽여버리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놈의 목소리가 삼중방음, 도어를 뚫고 희미하게 새어 들어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이불 속에 숨었겠지만 저는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크리스털 잔에 호박색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30년산 발렌타인. 그 향이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채웠습니다. 놈의 발악은 저에게 있어 승자의 여유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음악일 뿐이었습니다. 문 하나만 열면 지옥이지만 이 문 안쪽은 그야말로 낙원이니까요. 그리고 그 낙원 한가운데에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을 한 그녀가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제 헐렁한 흰 셔츠를 원피스처럼 입고 있습니다. 급하게 짐을 챙겨 나오느라 갈아입을 옷이 마땅치 않다며 제 옷을 빌려 입은 것이죠. 무릎 위로 올라간 셔츠 자락 아래로 드러난 하얀 다리, 소매를 걷어 올린 가녀린 팔목. 그 무방비한 모습이 58 먹은 남자의 정복욕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그녀는 알까요? 그녀는 밖에서 쿵, 쿵 소리가 날 때마다 어깨를 움츠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선생님, 경찰 부를까요? 저러다 문 부서지면 만 부서집니다. 내 집 문은 저런 양아치가 백날 두드려봐야 흠집 하나 안 나니까. 신경 끄고 이리 와서 앉아요. 저는 제 옆자리를 툭툭 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푹 꺼지며 그녀의 체온이 제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살 냄새와 위스키의 오크향, 그리고 문 밖의 긴장감이 뒤섞여 묘한 흥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마셔요. 맨정신으로 있기 힘들면 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잔을 받아들더니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곧이어 창백했던 볼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이 돌자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풀리더군요. 공포는 어느새 몽롱한 취기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겁 안 나세요? 그 사람 칼도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칼? 하하. 저는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작 과도 하나 든 놈이 무서웠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수진 씨, 세상엔 칼보다 더 무서운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 저는 몸을 기울여 그녀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가 침을 꼴깍 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네, 무서워요. 선생님은 속을 모르겠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말했잖습니까? 공짜는 없다고.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귓불을 스치자 그녀의 몸이 움찔 떨렸습니다. 거부는 아니었습니다. 전율이었죠. 나는 장사꾼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죠. 내가 당신 빚을 해결해주고 그놈에게서 지켜주는 대신 당신은 나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그녀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함 때문인지 그녀의 눈동자 속에 도발적인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소파 위로 다리를 올렸습니다.
제 셔츠 자락이 스르르 밀려 올라가며 허벅지의 곡선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가진 건 몸뚱이 하나뿐인걸요. 늙고 돈 없는 아저씨라고 무시당하면서도 절 구해준 남자한테 여자가 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녀가 제 가슴팍에 손을 얹었습니다. 얇은 트레이닝복 너머로 제 심장 박동이 느껴졌겠죠. 그녀의 손이 천천히 위로 올라와 제 목을 감쌌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지금 밖에서 그 자식이 듣고 있잖아요. 저 문 하나만 열면 그 자식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너무 나쁜 짓 같아서 더 떨려요. 그녀의 말이 제 이성의 끈을 툭 하고 끊어놓았습니다. 금기, 배덕감, 바로 저 벽 너머에 그녀를 소유했다고 믿었던 젊은 놈이 악을 쓰고 있는데 정작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저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이보다 더 자극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늙은 수컷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자 승리였습니다. 저는 거칠게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녀가 아하고 작은 신음을 흘리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을 찾았습니다. 뜨겁고 축축한 위스키 맛이 나는 키스였습니다. 밖에서 놈이 이수진, 문 열어 라고 소리칠 때마다 우리의 키스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놈에게 보란 듯이, 들으란 듯이 소리네요. 참지 말고. 제가 속삭이자 그녀가 제 어깨를 꽉 깨물었습니다. 응.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녀의 신음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놈은 밖에서 문을 걷어차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소리에 맞춰 리듬을 탔습니다. 놈의 분노가 커질수록 우리의 쾌락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저씨 냄새 너무 좋아요. 그 자식한테선 술 냄새랑 담배 냄새만 났는데 아저씨한테선 진짜 남자 냄새가 나요. 그녀의 손길이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굶주린 사람처럼 저를 탐했습니다. 젊은 놈에게서 채워지지 않았던 갈증, 폭력에 시달리며 억눌렸던 욕망이 제 앞에서 폭발한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참지 않았습니다. 58, 아직 녹슬지 않은 제 저력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밖에서 놈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지쳐서 돌아간 건지 아니면 포기한 건지. 하지만 집안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소파에서 엉겨붙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제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젊은 놈보다 못합니까? 제가 짓궂게 묻자 그녀가 제 품에 얼굴을 파묻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차원이 달라요. 저 선생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녀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저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저는 그녀를 꽉 끌어안으며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벽한 제 것입니다. 놈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이 문 밖에서 고함을 지르는 동안 자신의 여자가 안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그때 제 주머니에 있던 폴더폰이 진동했습니다. 타이밍 좋게 박 실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회장님, 302호 세입자 채권 매입 완료했습니다. 원금 3억, 연체이자 포함 총 3억 8천. 이제 놈의 채권자는 회장님이십니다. 내일 바로 작업 들어갈까요? 화면에 뜬 문자를 보며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목줄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놈은 이제 제 허락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덮고
제 품에서 잠들려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수진 씨, 내일 아침엔 일찍 일어나야 할 겁니다. 왜요? 재미있는 구경을 시켜줄 거거든. 아주 통쾌한 구경? 통쾌한 구경이요? 그래. 당신을 괴롭히던 그 똥파리가 내 발바닥 밑에서 어떻게 빌빌 기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했지만 제 가슴에 더 깊이 파고들며 안도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저는 그 낡은 등산복을 벗어 던질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는 걸 그 건방진 놈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줄 겁니다. 기대해라, 애송이. 내일 내 놈이 보게 될 건 동네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라 내 놈의 생사여 탈권을 쥔 저승사자일 테니까. 자, 이제 판은 뒤집혔습니다. 숨통을 조일 시간입니다. 똑똑히 봐라. 내 놈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건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나다. 그리고 지금 난 기분이 아주 더럽거든. 어젯밤 제 품에서 떨며 잠들었던 여자는 아침이 되자 눈부시게 변해 있었습니다. 제 셔츠 하나만 걸친 채 침대에 앉아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공포나 불안이 없었습니다. 오직 저라는 남자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본능적인 믿음만이 가득했죠. 저는 드레스룸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수트케이스를 꺼냈습니다. 한 달 동안 곰팡이 핀 냄새가 나는 트레이닝복 속에 감춰두었던 제 진짜 모습을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네이비색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 빳빳하게 날이 선 화이트 셔츠, 그리고 손목에 감기는 묵직한 파텍 필립 시계. 거울 속에 비친 저는 더 이상 동네 백수박씨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30위권 JK 홀딩스의 박동훈 회장. 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죠. 제가 넥타이를 매는 모습을 그녀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그 옷은 어색합니까? 이게 진짜 나인데. 아니요. 너무 멋있어서요. 딴 사람 같아요. 못이 날개라지만 알맹이가 중요한 법이죠. 준비해요. 오늘은 나갈 때 고개 숙이지 말고 내 팔짱 끼고 당당하게 걸어요. 우리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예상대로 복도에는 놈이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술을 덮어 마셨는지 눈은 퀭하고 입가엔 침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놈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낡은 등산복 대신 최고급 수트를 입고 백발을 정갈하게 넘긴 채 구두광을 번쩍이며 서 있는 노신자. 놈의 뇌회로가 정지한 듯 했습니다. 뭐야? 영감탱이. 너 지금 그 꼴이 뭐냐? 어디서 옷이라도 훔쳐 입었어? 놈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아우라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낀 겁니다. 저는 놈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옆에 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뭉치긴. 내 옷 내가 입는데 불만 있나? 비켜라. 냄새난다. 이 늙은이가 진짜 옷 좀 빼입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이수진, 너 이리 안 와? 저 영감 믿고 까불지 말라고 했지. 놈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그녀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쿵, 쿵. 복도 계단을 울리는 육중한 발소리.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5명이 좁은 복도로 들이닥쳤습니다. 제 비서인 박 실장과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놈을 에워쌌습니다. 뭐야? 니들 뭐야? 놈이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실장이 제 앞으로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는 밑에 대기시켜놨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근데 여기 쓰레기가 하나 있어서 말이야. 통행에 방해가 되는군. 회장님, 그 단어가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순간 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놈은 저와 박 실장을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 이 영감탱이가 회장이라고? 말도 안 돼. 이거 다 쇼지? 배우 썼냐? 어디서 사기를 쳐? 놈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발악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박 실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놈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읽어봐라. 내 놈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말이지. 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그리고 그 맨 위에 적힌 채무자 이름, 김민수 놈의 이름. 채권자 JK 홀딩스 박동훈. 이게 뭔데? 내 빚이 왜? 내 놈이 강북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 3억. 그리고 여기저기 끌어다 쓴 카드빚 8천. 내가 싹 다 샀다. 다시 말해, 이제 내 놈의 주인은 나라는 소리다. 놈의 손에서 종이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3억 8천만 원. 놈에게는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거금이자 목숨줄이었습니다. 멍금 일시 상환해라. 지금 당장. 네. 저기.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다고.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신체 포기 각서는 썼나? 콩팥 하나에 얼마더라? 제가 놈의 배를 구둣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놈은 히익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영감탱이라 부르며 무시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 실장, 채무 불이행이다. 법대로 처리해. 이놈 지금 사는 302호 보증금 압류하고 신용불량 등재하고 놈이 타고 다니는 그 똥차도 벤츠라지? 그것도 가져가. 네, 알겠습니다. 즉시 집행관 부르겠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아니 어르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놈이 바닥을 기어와 제 구두를 붙잡았습니다.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하더군요. 조금 전까지 제 여자에게 소주병을 휘두르던 그 패기는 어디 가고 비굴한 짐승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더럽다는 듯 발을 빼며 놈을 걷어찼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이 구두가 얼마짜린 줄 아나? 내 놈 몸뚱이를 다 팔아도 못 사는 거다. 놈은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꼴을 보니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는 옆에서 굳어있는 수진 씨를 끌어당겼습니다. 고개 들어. 그리고 똑똑히 봐. 너를 괴롭히던 악마가 사실은 얼마나 하찮은 벌레였는지.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늘 그녀를 때리고 협박하던 공포의 대상이 늙은 남자 발밑에서 벌벌 기고 있는 모습, 그녀의 눈에 맺혀있던 두려움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야, 김민수, 놈네. 네, 회장님, 내가 살 길은 하나다. 지금 이 여자 발에 입 맞추고 빌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네. 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남았나 보군요. 싫어? 그럼 말고. 박 실장, 놈 끌고 가. 네, 모시겠습니다.
건장한 경호원들이 놈의 양팔을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닙니다. 할게요. 하겠습니다. 놈은 납작 엎드려 수진 씨의 발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낡은 슬리퍼 위에 입술을 대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놈 수진아. 아니 수진 씨. 내가 미쳤었어.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살려줘. 수진 씨는 멍하니 그 모습을 보다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 그리고 저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죠. 그녀가 제 팔을 꽉 껴안았습니다. 선생님, 말했죠. 내가 해결한다고. 저는 놈의 머리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잘 들어라. 이 여자는 이제 내 사람이다. 내 놈이 한 번만 더 이 여자 근처에 얼씬거리거나 눈에 띄면 그땐 법이고 뭐고 없다.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테니까. 알겠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나타나겠습니다. 꺼져. 제 호령 한마디에 경호원들이 놈을 놓아주었습니다. 놈은 뒤도 안 돌아보고 계단으로 도망쳤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졌지만 챙길 생각도 못하더군요. 복도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박 실장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펜트하우스 입주 청소도 끝났습니다. 그래, 가자. 저는 수진 씨의 어깨를 감싸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얼굴과 멀어지는 302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펜트하우스라뇨? 언제까지 이런 낡은 빌라에 살 겁니까? 내 여자가 됐으면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죠. 강남으로 갑니다. 당신이 살 진짜 집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요. 그녀는 이제 저를 도움을 준 고마운 아저씨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바꾼 절대적인 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검은색 마이바흐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먼저 태우고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안락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고급 가죽 시트를 조심스럽게 쓸어보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꿈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지옥이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꿈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현실이지. 나라는 남자를 선택한 대가고. 저는 그녀의 손등에 키스했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이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경비원이었어도 좋아했을 거예요. 진짜예요. 맙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니까. 물론 거짓말이 섞여 있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울타리 안에서 평생 저만 바라보며 살게 될 테니까요. 돈으로 산 사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이 나이에 순수함을 바라는 건 욕심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제가 그녀를 가졌고 그녀도 저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죠. 그녀에게 남아있는 그 3억의 빚.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녀는 저에게 더 완벽하게 묶이게 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오늘 저녁 스카이라운지 예약해둬. 그리고 선물 하나 준비해. 어떤 선물 말씀이십니까? 반지. 아주 크고 족쇄처럼 무거운 다이아몬드 반지로. 이제 이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 시간입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영원히 제 곁에 머물게. 이 반지를 끼는 순간 당신의 과거는 지워지는 겁니다. 3억 빚쟁이 이수진은 죽고 오직 내 여자 이수진만 남는 거죠. 선택해요. 불안한 자유인지 아니면 나라는 족쇄인지. 안녕하십니까.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0층. 제 펜트하우스의 통유리 앞에서 그녀는 숨을 죽이고 서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 단칸방과 낡은 빌라를 전전하던 그녀였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보석 같은 도시의 불빛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뒤에서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낡은 트레이닝복 대신 실크 가운을 걸친 제 모습이 유리창에 비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사준 블랙 드레스를 입고 떨고 있는 그녀. 이제야 그림이 좀 맞는군요. 301호의 늙은 아저씨는 죽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뒤에 서 있는 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구원자이자 절대적인 주인인 박 회장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최고급 스테이크와 빈티지 와인, 그리고 지배인과 직원들의 90도 폴더 인사. 그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남들 눈치만 보고 돈 몇 푼에 전전긍긍하던 그녀에게 제 세상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선생님, 아니 회장님, 저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그녀는 와인잔을 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덮어주었습니다. 꿈 아닙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지옥이 악몽이었고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익숙해져야 할 겁니다. 앞으로 매일 이런 곳에서 눈을 뜨고 밥을 먹게 될 테니까. 제가 그래도 될까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과거도 지저분한데. 그녀는 자꾸만 작아지려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라는 놈이 심어놓은 패배의식과 자격지심이 뼈에 사무쳐 있는 듯 했죠. 저는 식사 내내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가 나올 때쯤 박 실장이 준비해둔 벨벳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탁! 작지만 묵직한 소리가 테이블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상자에 고정되었습니다. 열어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서 번쩍이는 그 빛에 그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상에, 이거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요. 당신 빚 3억 8천. 내가 다 갚았습니다. 전 남자친구 놈은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 들고 지방으로 튀었더군요.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손을 써뒀으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도감, 그리고 저에 대한 경외심. 공짜 아니라고 했죠. 내가 당신 빚을 갚아준 대신 나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샀습니다. 이 반지는 그 계약의 증표입니다. 저는 반지를 꺼내 그녀의 왼손 약지에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는 마치 원래 제 주인을 찾은 듯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구속의 상징이니까요. 무거울 겁니다. 하지만 그 무게만큼 내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당신은 그저 내 곁에서 내가 주는 것을 누리고 나를 위해 웃어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반지를 낀 손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할게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저 선생님 없으면 안 돼요. 이제 선생님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녀는 스스로 제 세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글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날개를 접고 제 곁에 머물기를 선택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이겠죠. 저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산 여자다, 사랑이 아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8, 이 나이에 조건 없는 사랑을 믿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녀에게 안정과 부를 주었고 그녀는 저에게 젊음과 활력을 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펜트하우스 침실. 샤워를 마친 그녀가 가운을 벗고 침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역광으로 비쳐 그녀의 실루엣이 그림처럼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지만 눈빛만은 대담했습니다. 그녀가 제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선생님도 좋고 회장님도 좋고. 그녀가 잠시 고민하더니 제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빠. 그 한마디가 제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오빠라니. 20년 넘는 나이 차이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맹랑하고도 도발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까부는군요. 벌을 줘야겠어. 네. 벌 주세요. 오빠가 주는 벌이라면 달게 받을게요. 그녀의 도발에 저는 참을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침대 위로 눕혔습니다. 푹신한 침대가 우리를 삼켰습니다. 302호의 삐걱거리는 침대와는 차원이 다른 안락함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움직임은 그 어떤 때보다 격렬했습니다. 기억해. 넌 이제 내 거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알아요. 다 가지세요. 제발. 그녀의 신음이 펜트하우스의 높은 천장을 울렸습니다. 벽 너머 놈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야 했던 301호의 밤은 이제 없습니다. 이곳은 저의 왕국이고 그녀는 저의 왕비였으니까요. 저는 그녀를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졌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저라는 남자를 뼛속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5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제 안의 욕망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전성기일지도 모릅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야 우리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제 품 안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왼손 약지에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풍경이 오늘따라 더 정복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돈, 명예, 그리고 젊은 여자. 남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비몽사몽한 눈으로 일어나 앉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디 가요? 많이. 그냥 보고 있었어. 내 세상, 그리고 내 여자를. 그녀가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깨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넓은 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리 오세요. 안아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가 쟁취한 행복입니다. 벽 너머에서 들리던 울음소리는 이제 없습니다. 제 곁에는 행복에 겨워 웃는 여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늙은 도둑놈이라고, 돈으로 여자를 샀다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승자는 저니까요. 그놈 김민수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뭐 알 바 아닙니다. 장기라도 팔아서 빚을 갚고 있든 노숙자가 되었든 중요한 건 그는 패배자고 저는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수진 씨가 제 가슴에 키스하며 속삭입니다. 사랑해요. 진짜로.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38억짜리 다이아몬드 때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제 곁에 있고 제가 그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진실이니까요. 자, 이제 저는 이 아름다운 고양이와 함께 늦은 아침을 맞이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힘과 돈으로 뺏는 자에게 오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박 회장이었습니다.